이재명 네. 사당이 지금 계속 자기 어떤 정당성을 네.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강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초대 손님은 김윤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현재 북촌학당 학장. 네, 북촌학당 학장 김윤 학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윤입니다. 네, 이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980년 광주 소년병 출신으로 예. 2024년 국민의힘 후보로 광주 서구 출마 낙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여기만 해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80년 5월에 예. 네, 지능고 3학년 때 예. 네, 광주의 소년병으로 소년 시민군이라고. 소년 시민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며칠 날 가신 겁니까? 제가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본격적인 시발점이 5월 18일이지 않습니까? 네. 5월 18일 날 이제 그 공수부대가 상당히 잔악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은 네. 벌써 5월 18일에 척 퍼졌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계림동, 광주 계림동 사람에게 약간 시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18일 밤부터 이제 소문은 금방 이렇게 팍 퍼졌거든요. 지금같이 뭐 SNS가 활발하지 않아도 그냥 광주가 네.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공수부대한테 거의 막 이렇게 공수부대가 일반 시민들한테도 무자비한 행동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퍼졌었고, 제가 그래서 이제 19일 날, 이제 20일 날, 제가 시내를 계속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진짜 공수부대가 계속 지키고 있고, 제 느낌에도 그때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월 한 20일 정도에 실제로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고, 또 제가 거기를 이제 가본 거예요. 어쨌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에 안치했었냐면, 네. 지금 옛날 도청 건물 바로 앞에 지금 그대로 있어요. 상무관이라고 있어요. 네. 예. 상무관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안치했거든요. 그때 관도 없어가지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험악했냐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핏자국이 그대로. 네. 그걸 제가 이제 목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엄청나게 분노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시위 주동, 선동 그걸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참상을 알리고 우리가 우리 고등학생들도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막 주장하고 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네. 선동을 했었고 하고 이제 저는 나갔죠. 그때 지금 또 제가 눈에 선하게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선하게 조규진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상당히 이뻐하셨어요. 네. 딱 교장님 보시기에 윤아 너 막 눈물로 못 나가게 네. 병원에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너 나가면 죽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제 기질도 네. 지선생님 다 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 나가면 죽는데 그래서 제가 담 넘어서 이렇게 나갔을 그때 아시지만 그때는 다 이제 교련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련복을 입고 이제 나갔고 그때 이제 저랑 그래도 좀 얘기가 많이 통했다 그럴까? 네. 저의 이제 좀 멘토 역할을 했던 분들이 흉사단 아카데미 제가 활동 고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다니던 선배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보호를 해주었었죠, 이제 그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또 역사를 배운 가락이 있으니까 네. 광주 학생운동도 있고 4.19도 있고 다 네.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여기 그런 맥락에서 저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시위에도 실제로 제가 참여를 했었고 또 도청 들어갈 때도 제가 형들 따라서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들어갔었는데 이제 기어이 형들이 저를 못 있게 했죠. 예. 요번에 당시에 입었던 교련복 말씀하셨으니까 네. 교련복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하셨는데 네. 두 가지 점이 놀라웠다라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44년 된 교련복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예, 저도 놀랐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그걸 못 버리셨대요. 그게 진짜 제가 입었던 네. 옷입니다. 어머니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광주 내려가면서 우리 엄마한테 이제 제가 한창 뜻이 있어서
광주 사람들한테 이제는 제가 이제 5.18 정신을 계승을 하되 이제 광주가 더 이상 이것에 머물러서는 광주는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은 내가 거기서 돌팔을 맞더라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낙선을 가는 거다. 이렇게 딱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회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가 야, 너 입었던 교련복 내가 놔두고 있다고. 야, 깜짝 놀라셨겠네요. 예.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시민군에 들어가신 거는 며칠 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20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 이틀, 3일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말로 하셨는데, 뛰어나가가지고, 그 뒤로는 안 나갔죠. 실제로 무기도 지금 지급받고 그러셨습니까? 지급받았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잡아봤죠. 덜덜 떨면서. 그때는 저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M1 가방 소총이라고 그거 한번 잡아봤고, 실제 제가 쏴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총알이 막 왔다 갔다 쌍방간에 실제 교전이 있었는데 총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는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무지한 공포심이 하여튼 저 같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분노.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교차했었던 걸 생각합니다. 그걸 두려우면서도 어쨌든 싸워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려운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기사화하지는 못했지만 광주에 가셨던 분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발포명령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쪽 지키는 입장에서 시위대가 몰려오는데 무장 시위대고 장갑차도 오고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포감 때문에 다 그냥 실탄 넣고 쏘게 되는 거고 조준사격 이런 거는 못한다. 그냥 눈 감고 머리 위로 그냥 갈기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그 공포감은 어떻게 설명을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거 120% 지금 제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가 잡아본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키도 작고 고등학생 교련복 입고 그러니까 절대 못하게 가시달라고 그래서 제가 총을 잡으면 또 뺏고 그랬었습니다. 광주 도청 사수대로 마지막까지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공수부대가 들어오기 지금 보니까 이틀 전에 기어이 이제 저를 밖으로 그 형들이 내보냈어요. 고등학생들은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특히 이제 저 아는 형들이 계셨으니까. 그 흥사단. 혹시 그 시민군의 통역이었던 인요한 박사님은 그때 뵌 적이 있습니까? 뵀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럼 한번 만나신 적 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 이번에 44년 만에 이런 인연으로 이제 인요한 위원장님을 이제 뵙게 된 거죠. 따로 말씀 나누셨습니까? 광주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은 못했습니다. 아까 5.18 정신 말씀하셨는데 5.18 정신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어느 정도 지금 저는 그건 이제 그 합의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한민국 어떤 중심의 역사관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눈부신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그런 어떤 그 냉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어떤 이승만 대통령처럼 굉장히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굉장히 그 탁월한 그런 어떤 선택이 있었고 그 6.25의 잿더미 위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산업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끌어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결국 이제 남은 과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부 공동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실은 이제 민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결국은 그 과도기의 마지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강압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이 이제 바뀌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에 그걸 이제 억지로 연장했던 게 전두환 군부의 등장이었었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타겟이 됐던 게 이제 결국은 의도했던 건 아닐지 몰라도 이제 광주가 돼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어야 됐던 거냐? 네. 가만히 있었다면 그 뒤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됐을 거냐? 이렇게 한번 저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때 광주 시민들이 모두가 그 부분에 이건 안 된다. 광주가 이제 더 민주화로 진전이 돼야지 더 예를 들면 더 억압적인 그런 어떤 그 독재 체제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정면으로 맞섰던 그게 저는 자양분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또 민주화 부분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확실하게 광주 시민들이 기여를 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이 삼박자의 눈부신 성취의 한 축으로 네. 역할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저는 5.18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 반공 친미였다고 생각하는데 100% 그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면 그때 예. 북괴는 오판 말라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나갔고 대자보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내용 전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냐면은 북괴가 오판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였냐면은 결국 이제 미국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사실은 아니었던 걸로 나중에 보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뭐 오고 있다. 네. 아니 그게 대자보에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국제사회가 알아주는구나. 국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를 네. 인정하고 케어를 해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정당한 뜻을 주장하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괴가 파견한 간첩을 예. 실제로 시민군이 잡아서 예. 그 상황에서 계엄군에게 인계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니까요. 아예 잡아서 이 사람 우리가 보니 북에서 온 사람인데 네. 자 당신들이 가서 조사하시오 하고 인계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 제가 어떤 그 상황이었는가를 뒷받치면은 저는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괴가 혹시 이 상황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광범한 컨센서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게 당시 광주 상황에서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이 다 시민군이지, 일부 몇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독점해가지고 마치 자기들만이 주역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력한 그 사실에도 맞지 않고 그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제발 저기 5.18 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그만해라. 지금 광주 유공자시잖아요. 아니 저는 광주 유공자로 등록된 게 아니고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건 왜냐면 제가 이번에 소년 시민군으로 제가 그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 고등학교 친구들, 제 부모님들 몇 사람 정도는 알고 있지. 제가 그때 알고 아까 흥사단 관계했던 선배들 제가 이걸 가지고 한 번도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뭐 공이 있다, 뭐 5.18 유공자를 해달라 그걸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그게 5.18 정신. 저는 그게 5.18 정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5.18 그 민주화 유공자 이렇게 이제 그 공적조사 같은 하는데 이제 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누나 너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게 하기만 하면 금방 저기 인정되고 그거 할 텐데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야 그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욕해나는 거다. 그렇지 않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가서 제가 실제로 그렇다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밝히고 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얘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입니다. 이제는 광주가 5.18을 넘어서야 될 때가 이미 지났는데 계속 그걸 붙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지금 어떤 정치에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걸림돌로 어떤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소로 이제 더 이상 광주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당사자였던 제가 당당하게 한번 이제 해야 되겠다. 누구도 시비를 못 걸죠? 못 걸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내려갈 때, 야, 김연아, 그걸 정면으로 대결하면은 그거 누가 막 나한테 돌도 던지고, 혹시 너 막,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 해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나하고 정면으로 눈 마주치고 그거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저처럼 그때 네. 진짜로 분노하고 교련복 입고 네. 시위대에 참여했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아까 일부 세력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5.18 정신을 독점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건설적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제가 100% 확실한 객관적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제 나름의 어떤 주관적 소견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제가 공적조서 작성하는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간에 짜고 또 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지금 어떤 맥락이기 때문에 이 틈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실제로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 보통 광주 시민보다도 활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들어가가지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저는 없지 않을 거다. 실제 엄격하게 조사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제 광주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일종의 이제 광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 여당이 야당이고 야당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아예 시의회 의석이 없죠. 아예 그냥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딱 했더니 조금 우호적인 사람이 근데 너 왜 해필이면 2번이야? 국민의힘이냐? 왜 국민의힘이냐? 그러니까 이 정도가 그래도 저를 좀 이해하고 야 네가 그래도 말하려고는 취지는 내가 그래도 참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 근데 그거 되겠냐? 광주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도 3배는 나온다. 그렇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1980년 5월 광주로 가본다면 저는 당시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열기가 가장 높았고 또 아까 이제 광주 시민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시민군 일부만의 공적이 아닌 것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주먹밥 만들어서 날라주고 음료수 날라주고 근데 그것을 지금 독점하려는 세력이 있고 이상하게 해석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편승하고 거기에 들러붙어서 지금 그 이재명 사당이 지금 계속 자기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강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 김윤의 미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광주에 낙선을 각오하고 내려갈 때 제가 아까 뭔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본원적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체득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저는 정당하게 딱 인정받는 거기에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중에 이제 저는 제 뿌리가 광주이기도 하고 더 이상 이제 광주가 지금같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더더군다나 지금 잘못된 이재명 사당의 숙주 역할을 하는 그리고 자기 발전은 점점 더 이렇게 정체돼가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극복하는 물꼬를 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애매하게 우회해서가 아니고 정면으로 대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혹시 제가 그 결과까지는 더 못 보더라도 다음에 미래를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역할을 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사랑도 명예도 이렇게 했던 것인데 내 한평생 괜찮게 내가 당당하게 쌌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에 대형마트가 없고 운전면허 시험장도 없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광역시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실제로 광주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파의 카르텔이 기득권입니다. 강력한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렇게
산업 기반이 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기득권, 정치 기득권 카르텔을 어디하고 제일 유착 관계가 심화되냐면은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과 네. 유착 관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지방 권력이든 국가 권력이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고. 특히 광주는 완전히 그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이게 그 기득권 카르텔이 강력하게 유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많은 상당수 지금 광주에 대해서 걱정하는 광주 시민들의 얘기를 제가 요약하면 이런 흐름인 겁니다. 예. 그 카르텔을 깨는 것이 진정한 민주혁명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래서 광주의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고, 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타겟은 제1 민주화 운동은 그때 전두환 군부독재하고 싸우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운동권 카르텔과 싸워서 광주 시민들이 다시 주인이 되는 거. 이게 저는 제2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저는 거기에 일단 끽소리라도 네. 내보고 내가 시작을 하겠다. 네. 이 운동은 저는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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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